30살의 한지은은 계산이 빠른 여자였다. 작은 도시에서 자랐고 가난을 오래 겪었다. 사랑보다 안정이 중요하다고 믿었다. 그래서 75세 백도윤과 결혼했다. 그는 부동산과 회원업으로 큰 재산을 모은 인물이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을 갖는 것. 결혼식은 조용했다. 가족 몇 명과 회사 임원들만 참석했다. 도윤은 이미 건강이 약해 보였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다. 그러나 정신은 또렷했다. 지은을 바라보는 눈에는 묘한 신뢰가 있었다. 그는 말했다.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고 싶소. 지은은 부드럽게 웃었다. 제가 곁에 있어요. 결혼 후 지은은 완벽한 아내 역할을 했다. 병원 일정 관리, 식단 조절, 약 복용 시간까지 철저했다. 주변 사람들은 감탄했다. 젊은 아내가 효녀 같다고 말했다. 도윤도 점점 의지했다. 중요한 서류에 지은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다. 공동명의 통장, 일부 부동산 이전. 지은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기반을 넓혀왔다. 1년이 흘렀다. 도윤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다. 병원에서는 준비하라는 말을 돌려서 했다. 집안 공기는 무거워졌다. 지은은 계산기를 두드리듯 머릿속으로 재산 목록을 정리했다. 서울 강남의 빌딩, 부산의 리조트, 해외 계좌 거의 다 파악했다고 생각했다. 현관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마흔 중반 반정한 정장 차림. 차분하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저는 백현우입니다.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지은의 표정이 굳었다. 도윤에게 자식이 없다고 들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었다. 도윤은 침대에서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현우야 왔구나. 짧은 친구, 공기가 달라졌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지 아내분이시죠. 그날 이후 분위기는 바뀌었다. 현우는 매일 병실을 지켰다. 의사와 직접 상담했고 회사 서류를 챙겼다.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후계자라 불렀다. 지은은 불편했다. 계산이 틀어지고 있었다. 며칠 뒤 변호사가 유언장 초안을 공개했다. 재산의 절반은 아들 현우에게, 나머지 절반은 배우자 지은에게. 지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예상했지만 절반은 아니었다. 전부를 기대했다. 지은은 밤에 도윤의 곁에 앉았다. 여보, 저는 당신만 믿고 여기까지 왔어요. 도윤은 힘없이 미소 지었다. 현우는 내 피요. 버릴 수 없소. 며칠 후 도윤은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은 조용하지만 무거웠다. 현우는 상주로서 차분하게 손님을 맞았다. 지은은 검은 옷을 입고 눈물을 흘렸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누가 진짜 상속자인가? 누가 이 집의 주인인가? 장례가 끝난 뒤 본격적인 재산분할 절차가 시작됐다. 현우는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다. 아버지의 뜻은 명확합니다. 지은도 물러서지 않았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까지 모였다. 숫자와 서류가 오갔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감정이 얽혀 있었다. 현우는 차갑게 말했다. 아버지가 외로울 때 어디 계셨습니까? 지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저는 아버지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갈등은 점점 격해졌다. 언론에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지은은 초조해졌다. 절반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녀는 더 많은 것을 원했다. 그러나 현우 역시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집안은 둘로 갈라졌다. 오래된 집사와 몇몇 직원은 현우 편에 섰다. 지은은 고립감을 느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변호사를 따로 선임했다. 어느 날 지은은 도윤의 서재에서 오래된 금고를 발견했다. 비밀번호는 생일이 아니었다. 여러 번 시도 끝에 열리지 않았다. 그 순간 현우가 문 앞에 섰다. 찾는 게 뭡니까? 지은은 태어난 척했다. 정리 중이었어요. 현우는 천천히 말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은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숨길 건 없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확신이 없었다. 지은은 생각했다. 혹시 또 다른 유언이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자신이 모르는 계약이 존재하는 건 아닐까? 계산이 복잡해졌다. 욕심이 불안을 키웠다. 상속 협의는 결국 법정으로 향했다. 합의는 실패했다. 현우는 소송을 제기했다. 시은도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싸움은 길어질 조짐이었다. 지은은 차분한 얼굴 뒤로 초조함을 숨겼다. 재판장은 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닙니다. 가족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미 가족이라는 말은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다. 지은은 속으로 다짐했다.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현우 역시 마음을 굳혔다. 아버지의 이름을 지키겠다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사실 하나가 있었다. 도윤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변호사에게 남긴 말. 아직 공개되지 않은 문서가 존재한다는 것. 그 문서가 모든 것을 뒤집을 수도 있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재판은 예상보다 길어졌다. 언론은 매일같이 기사를 쏟아냈다. 다만 추가 문서가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문서죠? 회장님이 별도로 공증을 진행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또 다른 유언. 그게 사실이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감정을 드러내면 지는 것이다.
백현우 역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오래된 비서 박은실을 찾아갔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까? 은실은 잠시 망설였다. 회장님은 후회를 하셨습니다. 무슨 후회입니까? 가족을 늦게 챙긴 것에 대해 그 말은 현우에게 힘이 되었다. 그는 확신했다. 아버지는 결국 피를 선택했을 것이라고. 며칠 뒤 법원에 새로운 문서가 제출되었다. 도윤이 사망 한 달 전 작성한 공증문서였다. 재산 구조 조정에 관한 내용이었다. 핵심은 단 하나였다. 서울 강남의 핵심 빌딩 한 채를 백도윤 장학재단 명의로 이전한다는 것. 그리고 그 재단의 이사장은 백현우로 지정되어 있었다. 지은의 얼굴이 굳었다. 그 빌딩은 전체 재산 중 가장 가치가 높았다. 절반을 나누더라도 그 건물이 빠지면 의미가 달라진다. 지은 측은 즉시 문제를 제기했다. 사망 직전의 결정입니다. 판단 능력에 의문이 있습니다. 현우는 단호했다. 회장님은 의식이 또렷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스스로 하셨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다. 언론의 시선이 지은에게 불리하게 흐르기 시작했다. 재산에 집착하는 젊은 아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졌다. 여론은 차가웠다. 모든 계산이 어긋나고 있었다. 어느 밤 그녀는 도윤의 서재에 다시 들어갔다. 아직 열리지 않은 금고 앞에 섰다. 잠시 망설이다가 도윤이 자주 쓰던 숫자를 떠올렸다. 회사 창립일, 천천히 입력했다.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2개의 서류 봉투와 작은 녹음기가 있었다. 지은은 손이 떨렸다. 봉투를 열었다. 지은에게 당신이 왜 나와 결혼했는지 모르는 바 아니오. 그러나 지난 몇 년 나는 진심으로 고마웠소. 사람은 마지막에 무엇이 남는지 알게 된다오. 지은의 눈이 흔들렸다. 2번째 봉투에는 또 다른 계약서가 있었다. 조건부 유언장이었다. 내용은 단순했다. 지은이 상속 분쟁을 평화롭게 마무리할 경우 해외 계좌 일부가 그녀에게 추가로 이전된다는 조항. 그러나 소송이 장기화되면 그 자산은 전액 장학재단으로 귀속된다. 지은은 숨이 막혔다. 이미 소송은 시작되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녹음기를 켰다. 도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약하지만 분명했다. 현우와 지은 2사람 모두에게 말한다. 재산은 도구일 뿐이다. 서로를 무너뜨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바라는 것은 싸움이 아니라 정리다. 지은은 한참을 앉아 있었다. 계산이 아니라 감정이 밀려왔다.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정말 모든 것을 가져야 했는가? 다음 날 재판이 열렸다. 모두가 긴장했다.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장님, 원고는 소를 일부 취하하겠습니다. 강남 빌딩과 재단 관련 권리는 인정합니다. 대신 기존 유언장에 따른 배우자, 지분은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현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저도 추가 청구를 철회하겠습니다. 변호사들이 속삭였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이 끝난 후 2사람은 법원 앞에서 마주섰다.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2사람을 시험한 것 같습니다. 지은은 낮게 말했다. 이제야 알 것 같네요. 몇 달 후 장학재단은 공식 출범했다. 현우는 이사장으로 일했다. 지은은 남은 재산으로 작은 문화 사업을 시작했다. 예상보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이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결국 절반의 승리라고.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누군가는 욕심을 내려놓았고 누군가는 분노를 멈췄다. 시간이 흐르자 이야기는 잦아들었다. 언론도 관심을 잃었다. 남은 것은 선택의 결과였다. 지은은 가끔 도윤의 편지를 꺼내 읽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다른 질문이 남았다. 만약 처음부터 욕심이 아니었다면 이 결혼은 다른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 도윤이 남긴 해외 계좌 일부는 조건을 충족한 뒤 조용히 지은에게 이전되었다. 그는 끝까지 계산을 했지만 동시에 선택의 기회를 남겼다. 이 이야기는 거창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다. 욕심과 책임 그리고 늦은 깨달음에 대한 기록이다. 누구나 선택 앞에 선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내려놓을지.